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요즘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28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1.43포인트, 0.34% 오른 3,333.6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당국이 증시 안정을 위해 대규모 매도를 금지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02% 내린 29,680.85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당국이 포트폴리오의 80% 이상을 홍콩 증시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승인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이 소식에 하락했다가 오후장 들어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네, 중국 증시를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리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무료 방송을 하셨잖아요. 자, 어떻게 진행됐는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무료 방송 오늘 진행합니다. 아, 오늘 진행하나요? 네네. 네네네. 아, 제가 좀 어제 또 무료 방송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오늘, 자, 그럼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계속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 이제 무료 방송 진행하는데요. 네. 오늘 주간 리딩에서 일단은 항생에서 좀 수익 내고, 그 다음에 최대 맥시멈으로 한 5번 정도 진입을 하면서, 네네. 대응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11시에 방송 끝나고 나서도 12시 반 정도까지 주간 리딩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분들은, 11시 넘어서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현재 지금 방송되는 게 밤 6시인가 7시쯤에 재방송을 하더라고요. 아, 네, 마침 또 맞습니다. 재방송을 하고 나서 제가 또 야간장을 저녁 9시부터 합니다. 저녁 9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장 대행하니까요. 야간장 때도 오늘 무료 방송으로 열어두니까 쌤TV 오셔서 무료 방송 오시면은 제가 해외 선물 대행하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진입하는 실시간 대응마저도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또 궁금하신 분들은 또 무료 방송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뉴욕 증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 법안 훈풍에 힘입어서 뉴욕의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죠. 또 경제지표 호조에 또 차기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그 기존의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요. 계속 그 증시 상승에 힘을 또 더해줬는데요. 자, 이런 흐름들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는지 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않으신가요? 예. 네,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계속 도발이 되네요. 물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미사일 발사도 계속 하니까 증시에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저번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북한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많이 이제 말폭탄을 많이 주고받고 그럴 때도 초반에만 좀 증시에 영향이 있었지 지정학적 리스크는 크게는 미사일 발사 가지고는 이제는 변동을 주기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뉴스 이벤트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법안 훈풍이 힘입어서 일제히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상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차트는 또 그렇지 않아요. 네. 차트 지금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확인해 보시죠.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나스닥인데요. 네. 뉴욕장 열린 게 11시 반이에요. 제가 노란색 수직선으로 그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1시 반 움직임인데 초반에 자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왔다. 세제개혁 법안에 훈풍했다라고 보여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차트 움직임은 위아래로 많이 쳐대면서 오히려 하락세로 떨어졌다가 그거를 회복하는 구간으로 보이죠. 네. 그렇죠? 뉴스 이벤트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지금은 나스닥이 어제 좀 조정을 받은 겁니다. 확실하게 매도로 급락을 했어요. 굉장히 떨어진 모습 보였는데 다행히 그 떨어진 구간 하락세에 대한 그 구간을 전부 다 회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최고가 6429.50까지 새벽 5시에 좀 올라오면서 보이고 있는데 그 이후의 움직임은 글쎄요. 이거는 오늘자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방향성을 쉽게 잡고 예측하면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내인장 이후에 뉴욕장 11시 반 이후에 움직임 보고 나서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 여부에 따라서 매수로 대응 아니면은 저항받고 내려오면은 매도로 좀 짧게 스캘핑으로 치고 빠져나오는 형식으로 대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를 보면서 뉴스 이벤트와는 다르게 좀 흘러가는 모습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또 다른 상황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의 흐름에 같이 따라서 달러화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로는 떨어졌지만 또 금값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이런 흐름도 짚어주시고요. 또 유가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펙 회동을 앞두고 WTI는 0.2% 하락했는데요. 자, 차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난 가장 중요하게 볼 게 달러예요. 네. 달러죠. 어제장부터 계속 달러 강세가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장부터도 위에서 달러가 계속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고 있죠. 네. 계속 밀어주고 있고요. 강세로 밀어주면은 유로는 반비례적으로 하락세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제가 수직선으로 또 마찬가지로 좀 그어드릴게요. 한 4시부터 움직임 보도 됩니다. 움직임 봐도 되는데 자 여기부터 지금 노란색 수직선 그어놓은 다리부터 보시면 돼요. 이 자리에서 달러 강세로 맞으면서 점진적으로 하락세로 나오는 게 보이죠.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골드도 제가 오후 4시부터 제가 좀 수직선을 그어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이 골드입니다. 이 정도가 4시인데 자 유로와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유로와 골드를 비교했을 때 달러 강세에 대해서 골드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까? 안 받는 것 같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네. 네. 달러는 유로와 이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죠? 네.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골드도 달러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만 받는데 자체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네요. 네네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유로와 같이 마찬가지로 달러의 영향을 받는데 달러는 강세였죠. 그렇죠? 네. 강세였는데 골드는 갑작스럽게 하락세가 나왔지만 바로 이내 회복하는 모습으로 어제 장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네. 이게 골드는요. 네. 그 북한 미사일 발사 때문에 안전자산인 금값이 이제 그냥 오른 현상으로 봐도 될까요?
저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달러 강세를 위해서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달러가 눌러주고 있는 거예요. 눌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하방세가 나왔지만은 이내 바로 또 회복을 했고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 중에 하나인 금값이 좀 오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금값이 올라가고 상승 힘은 있습니다. 왜냐면 달러 강세로 위에 눌러주는 힘을 버티고 있죠, 지금. 네. 딱 봐도 왼쪽이 유로고 오른쪽이 골드인데요. 이거를 차트를 이해하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해요. 달러 강세로 나와서 유로는 점진적으로 전고점과 전저점을 갱신하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골드는 반면에 떨어지지 않고 하방세가 나온 구간을 회복하면서 위아래로 많이 쳐댄장, 골드 금값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금값이 올라가려면은 달러가 약세가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금값은 굉장하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 힘에 이루어서 굉장히 올라가고 유로보다는 더 강하게 상방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오늘 유럽장 열리고 나서부터 오후 4시, 5시부터 전면적으로 올라가면은 매수로 대응할 거면은 골드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매도로 대응할 거면은 유로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또 차트를 보면서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팁까지 함께 주셨고요. 자,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시청자 질문 받고 있거든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여러 상황에 대해서 또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어제 매매 복귀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대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요. 두 번째에서는 35틱의 수익으로 다시 총 15틱의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요. 세 번째 대응 자리는 아쉽게도 또 체결이 안 되고 저희가 매매 복귀를 통해서 자세히 들려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세 번째 대응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야간장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셨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항생 시초가 잡히기 전에 이제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항생 움직임 나오기 전까지요. 그렇죠? 좀 빠르게 매매복귀, 어제 대응했던 매매복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항생 대응 준비하도록 할게요. 매매복귀 하면서, 어제 대응했던 매매복귀 하면서 오늘 대응자에 대해서 원칙을 다시 한번 잡는 거죠. 그렇죠.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는데, 일단 어제 첫 자리에서 일단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좀 나왔었습니다. 나오면서 거기에서 떨어지는 구간, 지금 이전에서 지금 그림에서 안 보이지만 매수로 초반에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초반에 네. 매수로 올라왔는데 조정을 받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로 대응할 건데 29680이 제가 저항대 그건 아는데요. 80까지 안 보고 그 밑에 좀 안정적인 자리 밑에까지 29660의 60 자리에서 매수로 잡았습니다. 이전에서도 60 자리에서 좀 부딪히면서 60과 80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아래로 60을 잡았고요. 이전에는 매수세가 나와서 여기서 매수로 들어간 거죠. 네. 아쉽지만은 바로 손절호가 건들면서 20틱 정도 29640에 건들면서 손절가를 입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만약에 항생이 29660 자리에서 매수로 진입했는데 손절호가 정말 짧죠. 20틱인데 만약에 20틱을 건들면서 하방세가 나오면은 더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방송상에 말씀드렸는데, 네. 손절호가 건들고 더 떨어졌죠. 거의 손절호가가 29,650선이면은 거의 한 80틱에서 거의 60틱가량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방향성을 여기서 손절호가 걸려도 제가 후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매수 움직임이 나오면 여기서 올라가는 움직임입니다. 근데 만약에 손절호가 건들면은 하방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손절호가 내줄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그 이후에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29580 자리에서 저항 받으면서 올라온 모습 보이자 제가 손절호가 당했던 구간 근처에서 매도로 대응하면서, 어차피 이제 추세는 매도로 바뀌었죠. 방향성은 매도로 잡는데 올라오는 자리에서 매도로 잡으면서 정사는 전저점 전에서
빠져나오면서 35개 수익 걷어서 어제 항생은 마무리했고요.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장 5일 대응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저는 올라가는 움직임으로 보였어요. 네. 왜냐면은 여기 지금 57.59 라인으로 보이는데 거의 뭐 50 정도에서 50에서 53 정도에서 좀 강한 저항대가 있었습니다. 강한 저항대가 있는데 근데 57.70달러에서 좀 부딪히는 지지받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하방세로 좀 나오면서 5구까지 떨어졌지만은 손절호가 건들지 않고요. 손절호가 15개 줬습니다. 네. 손절호가 건들지 않고 그 전에서 지지받으면서 매수 움직임 역시 끝까지 기다렸죠. 기다리면서 5일 20틱 정도 수익 거두고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또 어제는 항생 그리고 크루드 오일까지 모두 수익을 거두시면서 마무리하셨는데요. 자, 오늘 장도 또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지금 이제 시초가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좀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항생 시초가 나왔고요. 네. 제가 좀 적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일장 대응해야죠. 그렇죠. 오늘 장 대응해야죠. 그렇죠? 네. 오늘 장 이제 전 일장에서 제가 방금 내놓게 하면서 항생 어떻게 했죠? 원하는 움직임 기다리고요. 손절효과 내주더라도 후회 없는 자리에서 대응하고 결국엔 누적 수익으로 어제 만들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시초가는 마찬가지로 대응하는데 오늘 시초가 일단은 항생 29864에서 시작합니다. 네. 29864에서 시작하고요. 초반에 시초가가 좀 갭 상승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보이죠. 네. 갭 상승으로 좀 올라온 모습으로 보이고 부딪히는 어제 전일장에 대해서 그리고 월요일장에서도 부딪힌 구간에다가 저항대 그어두고요. 그리고 움직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갭 상승분에 대해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바로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 시초가 잡히고 나서 바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매도세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생은 10시 20분 넘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참으면서 관망세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갭 상승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방향이 나왔을 때 대응 자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어떤 흐름으로 갈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함께 보시잖아요. 지금 흐름이 어떻게 나왔나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 같이 보드릴게요. 네. 이럴 때 이제 항생이 지금 시초가가 잡히고 나서 하방세가 나올 때 뭘 봐야 되냐? 바로 나스닥하고요. 글로벌 증시 중에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나스닥 그리고 국내 선물입니다.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같이 보는 건데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지만 100% 신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고요. 일단 오전장 이후에 오전장 제가 나스닥 오전장만 보면 돼요. 전일장까지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오전장만 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수직선으로 지금 그어드렸어요. 수직선 그어드렸는데 초반에 좀 상승 움직임이 나왔지만 전고점을 돌파 못하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네요. 네. 지금 부딪히는 구간에다가 저항대를 좀 그어두고요. 만약에 나스닥 자체가 양봉으로 나오면서 밀어주면은 글로벌 증시가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그 선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항생도 올라가면은 바로 매수로 좀 같이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직까지는 나스닥도 움직임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국내 선물을 같이 봅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 오늘 잡히고 나서 상방 움직임 좀 331 라인, 331 저항대 지지받고 좀 올라왔지만은 이내 좀 다시 또 회복을 하고 떨어진 구간에서 다시 또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34만화 710이나 7호까지 돌파를 하면서 제가 저한테 그어드릴게요. 네. 34만화 7호 라인까지 돌파하면서 양봉 나오면요.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전에서 아마 저항을 받고 저는 떨어질 가능성을 좀 더,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331 7호 라인을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331 7호 라인 돌파하면서 양봉 나오는데 나스닥 올라가고 항생도 지금 시초가 29864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매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고민 없이 바로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국내 선물 그리고 나스닥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흐름이 같이 나왔을 때 함께 참고하시면은 확실한 방향을 또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는 그런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홍콩 차트를 계속 보면서요. 저희가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시초가가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보기로는 29,837로 보이거든요. 제가 시초가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는 거는요. 네. 그 항생 지금 제가 12월물로 보고 있습니다. 아, 12월물이에요. 12월물로 보고 계시군요. 네. 예, 항생 12월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항생 월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월물 바뀐 걸로 거래를 해야겠죠. 아, 네네. 12월물로 보고 있고요. 네. 12월물에서는 항생 시초가 지금 29864에 잡혀 있고, 저항대 그어두고, 총 3개죠. 시초가 저항대 그리고 밑에 29790 라인 그리고 29720 라인 저항대 그어두고 현재 좀 기다리고 관망세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거래가 아니라 12월물로 함께 바꿔주시면은 이제 대표님이 하시는 그 차트와 비슷한 그 양상을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 또 차트를 보고 관망세를 하는 동안에요. 자, 어제는 저희가 이제 좀 심리, 멘탈 싸움에 대해서 이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도 뭐 그런 팁이 없을까요, 대표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오늘은 네. 오늘 제가 무료 방송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무료 방송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세선과 지지와 저항대를 교육을 무료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방송상에서는 무료 방송 한다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네. 실시간 대응을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아무래도 방송상에서 제가 좀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좀 제약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은 1시간 안에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리딩도 제가 생TV에서 리딩을 10시부터 11시까지 딱 1시간 하고 그만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시간에는 또 이제 오후 1시까지 늦어지면 오후 1시까지 하고요. 그리고 야간장에 밤 시간대에 밤 9시부터 또 12시까지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이제 실시간 대응을 하면서 중간 시간에 짬내면서 제가 좀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차트 상관관계에 따라서 제가 좀 설명을 좀 오늘 무료 방송 때문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굳이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면은 차트 상관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항생 관망세 가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네. 자,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는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스닥, S&P, 다우지수 전부 다 상방세 나오면 같이 상방세 나오고요. 하방세 나오면 같이 하방세가 나오는데 어느 지수가 더 강하게 움직이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아예 뭐 반대로 움직인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지수들이 모두 종목이 우량주들이 그렇게 같이 종목이 편입되어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중심으로 만들어진 지수예요. 그런데도 같이 움직인단 말이죠. 그렇죠? 네. 글로벌 증시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고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글로벌 통화죠. 기준 통화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요, 당연히 유로는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있고, 그리고 달러로 금을 사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마다 상관관계가 있는 건데 대략적으로 지금 종목마다 제가 좀 보여드리면은 달러 같은 경우에는 유로하고 골드 이렇게 같이 보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달러 지수에 대해서 강세약세에 대해서 유로와 골드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네. 차트 상관관계 그러니까는 유로를 대응할 때 달러 지수를 보고 골드도 같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골드를 대응할 때는 마찬가지로 유로하고 달러를 보는데 달러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골드는 유로하고 나스닥이나 S&P 글로벌 뉴욕 증시를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금값은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네. 지수라고 하는데 글로벌 뉴욕 증시 지수라고 하는데요.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에 속하고요. 금은 안전 자산에 속합니다. 네. 안전 자산이 올라가면은 위험 자산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위험 자산 선호도가 올라가면은 안전 자산은 반대로 하락할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오일 같은 거는 어떻게 하냐?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일 자체적인 수요와 공급이 분명하게 나오는 종목이에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만약에 굳이 보실 거면은 저는 나스닥 지수를 나스닥과 S&P를 같이 보면서 오일을 대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굳이 참고를 하시되 오일 종목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굳이 참고를 할 거면은 나스닥과 S&P 같이 보면서 나스닥과 S&P가 같이 하방세가 나오면은 오일도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간대가 언제냐면은 메인장 이후 시간입니다. 메인장 이후 시간에 지금은 메인장이 뉴욕장 열리는 시간 11시 반이죠. 네. 11시 반 이후에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일 대응할 거면은 S&P하고 나스닥이 같이 상승이나 같이 하방이 나올 때 그때 오일로 바로 추격 매수나 추격 매도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다만 그 전 시간대나 메인장 이후에도 오일은 자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일은 자체적인 종목 판단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자세히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유로 같은 경우는 달러와 골드를 참고하고, 골드 같은 경우는 또 유로, 그리고 나스닥과 S&P 지수를 참고하고, 유가 같은 경우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좀 자체적인 수급 상황에 따라 움직임이 명확히 보이는 편인데, 또 굳이 참고하자면 나스닥과 S&P 같은 지수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상관관계 함께 보시면요, 좀 더 넓은 시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해종합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0.06% 상승한 3,335.57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곧이어 항생지수 나오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제 관방세를 보고 있는 동안에 저희가 시청자 질문이 들어와서요.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자, 293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세 개의 지수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뭐가 가장 빠른 신호인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네요.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신호가 가장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선행 지표라고 말씀을 하죠. 그게 이제 선행 지표라고 말씀하는데 잠시만요. 네. 지금 시장 대응 잠깐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항생이 이제 슬슬 움직임이 나오죠. 10시 네. 29분인데요. 10시 반 돼가면서 방향성 나올 겁니다. 거래량 받쳐지면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시초가 2986 라인대를 까지 올라오면서 그 이후에 64 시초가에서 돌파를 하고 양봉으로 나오는지 그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매수로 대응하고 싶습니다. 네. 매수로 대응하고 싶고요. 움직임 자체가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저항받고 떨어지면요. 297 그래도 29,800 라인까지는 내려오면서 저항대 돌파에 제가 매도로 대응할 거거든요. 네. 아니면은 그 저항대에서 좀 강하게 저항받고 반등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 조금만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매수로 나올 움직임이 좀 보여요.
네.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좀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 빠르게 또 상방 추세 매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시초가 29,864를 뚫고 매수의 움직임이 확실히 나오면 그때 대응 자리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동안에요. 아까 시청자 질문 들어왔었잖아요. 29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자, 세계 지수 흐름이 비슷한 동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빠른 시그널을 보이는 지수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린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전에 제가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차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일하고 나스닥 그리고 S&P를 말씀드렸죠. 그렇죠. 선행 지표라고 해요. 선행 이제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나스닥과 S&P가 이제 하락세 나오면 그 이후에 오일이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이 받쳐지면서 S&P와 나스닥이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굳이 선행 지표를 말씀드리면은 뉴욕 지수가 오일의 움직임을 관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유로하고 달러는 굉장히 잘 나오지만 거의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선행 지표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간혹 유로가 하방세로 터져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골드가 이내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은 선행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나스닥과 S&P 지수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좀 빠른 그 신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지수가 더 예민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대응하는 게 항생 지수잖아요. 네. 지수가 아무래도 움직임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선행 지표로 보는 게 좀 좋다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지수를 좀 선행 지표로 보는 게 좋고요. 그래도 말 그대로 이제 참고이기 때문에 좀 차트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또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또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항생지수가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0.45% 상승한 29,813.94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 그리고 항생지수 모두 상승해서 출발을 했는데요. 차트도 지금 매수 추세를 보이다가 다시 또 매도 추세, 하방 추세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흐름을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대표님? 예, 매도로 지금 흐름 나오고 있고요. 네. 자, 항생 오늘 첫 자리 매도로 대응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네. 저항 때 제가 말씀드린 29792 라인 돌파했죠. 그렇죠. 297 움직임이 굉장히 빠른데요. 자, 29790 라인에서요. 29790에서 매도로 잡고 손절호가 20개 잡고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정리 드릴게요. 29,790에서 매도로 대응한다고 하셨고요. 손절호가는 20틱을 잡으셔서요. 29,810으로 잡으셨습니다. 자, 빠르게 이렇게 내려가는 그 흐름 속에서 자, 빨리 눌림목을 잡고 저희가 말씀드린 29,790까지 터치가 될지 차트를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보시죠. 항생 29790에서 매도로 대응했고요. 손절호가는 20틱으로 29810 전에서 지지받는 거 기대 한번 해볼게요. 건들면 바로 빠져나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첫 자리 20틱 순실로 시작을 하고요. 움직임이 이제 29790 라인에 돌파하면서 하방세를 기대하면서 반등받는 움직임에서 대응했었는데 아쉽게도 20틱 내주고 빠져나왔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5분본 보시면은 위아래로 많이 꼬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늘 첫 자리 20틱 내주고 나서 시작을 하는데 바로 대응하지 말고 캔들 지금 꼬리를 너무 길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움직임 보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상방 추세, 매수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 항생 29,790에서 매도로 대응한 후 손절호가 20틱 잡은 29,810 라인에서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요. 자, 이런 빠른 흐름 속에서는 좀 더 여유롭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다시 한번 흐름 나왔을 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무료 방송이 있는 날이잖아요. 서울경제TV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북두지성 여건분 대표를 클릭하시면 또 오후장, 야간장까지도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런 좀 다시 천천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차트상에서는. 대표님, 이럴 때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건가요? 예, 일단은 지금 이전에서 지금 보시면은 네. 시초가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지금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왔죠. 그래서 매도로 보면서
밑에 29790 라인 때마저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반등 움직이 나올 때 이 자리에서 매도로 들어가거든요. 네. 손저로가는 제가 20틱으로 짧게 주기 때문에 순식간에 건들 가능성이 있어요. 상승의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요. 손저로가 20틱 굉장히 짧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즉시 손절한 게 다행이네요. 네. 반등 움직임 나오는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했었는데 저항 때 대응했었는데 손저로가 건들고 또 양봉으로 나와버렸고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해서 빠져나오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네. 다시 한번 움직임을 보도록 하는데, 일단 지금 오른쪽에 본봉 보면은, 일단 양봉으로 하나 나오긴 했는데, 꼬리가 굉장히 길죠. 사실상 네. 298, 한 20 라인에서, 꼬리만 그냥 만든 구간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방세 나왔다가 바로 회복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네. 만약에 매수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298, 20 자리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매도세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쭉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항생 다시 한번 저는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 매수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네. 자. 항생 298, 20에서요. 그대로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손저로가는 일단은 20개, 마찬가지로 20개 잡고 매수로 대응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두 번째 대응 자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29,820에서 매수로 대응한다고 하셨고요. 손저로가는 20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자, 다시 매수의 흐름으로 보시고 지금 임하셨는데요. 자,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지금 상방 추세로 가고 있는 건가요? 자, 일단 20개 말고요. 리스크 관리 23개로 너무 지금 29,800선까지 너무 칼같이 부딪히기 때문에 네. 23개로 마치고요. 네. 손저로가 29797로 잡아주시고 알겠습니다. 시초가까지 네. 올라오는 움직임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반등 움직임이 나오면요. 만약에 떨어지면요. 손저로가 과감하게 내줘야 돼요. 2번 손실 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누적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원칙적으로 무너지지 마시고요. 손저로가 그대로 잡아둔 상태에서 298, 20 라인에서 지지 받으면서 양봉 나오는 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만약에 지지받고 올라가면 시초가까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 그대로 잡아주시고 일단 대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움직임 나오면은 청산호가 바로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손저로가 그대로 홀딩해주시고 대기하도록 합니다. 네, 자, 계속 대기해서 29,820 매수 대응 홀딩하기로 하고요. 자, 손저로가는 좀 더 넉넉하게 23틱으로 잡으셨습니다. 자, 대표님 아까 질문했었는데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지금 어떤 흐름 같이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위에 지지받아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자, 항생 여기서 결국엔 손저로가 다시 한번 건들면서 오늘, 2번 내주고 시작을 하죠. 네. 23틱으로 내주고요. 네. 과감하게 빠져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오늘 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한 템포 좀 이렇게 잘 맞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타이밍이 좀 아쉽게 두 번의 대응 자리 다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는데요. 이럴 때는 좀 오전장 약간 쉬는 것도 좀 괜찮을까요? 일단 2번 정도 손실 값이 있었지만은, 네. 해외 선물 시장은 아직 끝까지 가봐야지 압니다. 오늘 야간 리딩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다음 이제 세 번째 진입에서는, 지금 2번 내준 자리에 대해서 손실 금액을 좀 찾아오는 선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네. 조금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움직임을 지금 바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2번 정도 내주더라도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손저로가 짧게 주고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최대한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위아래로 많이 쳐대면서 결국에는 매도로 움직임 나오죠. 국내 선물도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올라왔으면 시초가까지 올라오는 그런 자리를 좀 기대를 했었는데 하방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바로 대응하지 말게요. 하방세 나왔다고 바로 대응하지 않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가 리스크 관리 항상 원칙에 입각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100틱 이상 또 방향이 확 바뀌었을 때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적은 손절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또 바로 만회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두 번의 대응 리스크 관리 들어섰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함께 세 번째 대응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래 두 번의 대응 다 약간의 타이밍이 좀 어긋났던 것 같고요. 또 참고하실 게 11월이 이제 거의 다 갔잖아요. 그래서 11월 물이 아닌 12월 물로 항생 보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체크 차트 보실 때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분석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좀 임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두 번 진입한 거에 대해서 패배를 인정해야죠. 그렇죠? 네. 일단 이전에서 매도세 나왔는데 29790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했었는데 오늘 첫 자리였죠. 첫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했었는데 이전에서 매도로 움직임 확실히 나와서 매도로 대응했죠. 그렇죠? 네. 지지받고 올라가는 저항대 전에서 지지받고 좀 하방세가 나왔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손드롭과 건들고 반등 움직임이 나왔고요. 반등 움직임을 예상보다 좀 크게 받아서 첫 번째 손실 자리가 두 번째 손실까지도 이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후에서 일단은 갑자기 하락대 나온 구간에서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하락대 꼬리만 만든 거죠. 네. 이만큼의 꼬리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29820 자리에서 좀 저항대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들어갔었는데 아쉽게도 돌파 당하면서 바로 손절가 떨어지면서 강하게 하방세로 나왔고요. 리스크 관리를 안 했으면 엄청난 손실을 이어줄 수 있는 구간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매수로 봤기 때문에 네. 매도로 봤으면 좋은 수익이지만은 아무래도 선물 시장이 양방향의 길이기 때문에 매수로 봤으면 리스크 관리 안 했으면 손절가가 더 많이 내준 모습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단일 진입에서 단일 청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로 봐야지 뭐 두 번 내줬다고 해서 100% 승률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100% 승률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리스크 관리하고요. 수익 만들 구간은 수익 만들면서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좀 빠른 흐름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고 리스크 관리를 들어서기 때문에요. 뭐 전반적으로 흐름은 맞을지 몰라도 이제 방송 중에 좀 제한적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리 20틱에서 23틱 사이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고 또 청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대응할 때 이번에는 아쉽게도 좀 리스크 관리 들어섰지만 세 번째 대응에서는 꼭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중에 만약에 만회가 안 되면 오후장 무료 방송을 통해서 꼭 대표님께서 또 수익으로 다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함께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차트 오늘은 또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맥을 짚어야 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차트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일단은 매도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한 번 정도 더 진입자리 잡아드리는데 매도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네. 매도 움직임이 그러네요. 지금 29720 라인 때도 돌파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방세가 나왔죠. 시초가에 대해서 지지받고 매도로 나왔는데 저희가 대응한 자리는 조정받는 구간으로 예상보다는 좀 크게 조정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29820에서 대응을 했었어도 41까지 손절가를 건드는 구간이었죠. 그렇죠? 네. 29720 라인 때 돌파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저항대 물려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서 고점을 돌파 못하고 하방세가 나오면서 항생의 매도세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항대 밑에 저항대 어디 찾을지 솔직히 좀 애매한 구간이 있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저항대에서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항생 움직임을 조금 더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진입자리를 좀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두 번 정도 내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진입자리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렇죠? 세 번째 자리에서 20틱에서 30틱이라도 좀 찾아올 생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장은 어떻게든 또 만회를 하시기 위해서 지금 진입 자리를 보고 계시는데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 함께 참고하셔서 확실한 자리가 나왔을 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조금 더 관망세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 또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요. 대표님, 그 시초가와 또 마감할 때 이런 큰 폭이 항생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요즘 흐름에서는 시초가와 그 장을 마감할 때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 같은 경우는 새벽에 장이 끝나죠. 그렇죠. 밤 새벽 한 1시, 밤 12시 정도에, 12시에서 1시 정도에 끝나는데 그때 이후에 이제 나스닥이 상방 움직임이 나오거나 하방 움직임이 나오면 시초가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새벽장,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아침 9시, 8시까지 상방 움직임으로 계속 올라왔다, 나스닥이. 그러면은 매수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 매수가 아니고 시초가가 위로 잡힐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반대로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면은 시초가가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계속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잠깐 상방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떤 흐름 계속 보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매수로 대응하려고 지금 하는데요. 네. 일단은 저는 초반에 이제 두 번째 진입자리에서 매수로 대응하면서 손절가 건드렸죠. 그렇죠? 네. 그리고 297, 20 자리 그대로 보고 있는데, 297, 20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는 매수로 좀 보려고 해요. 조정받는 구간이 있으면 매수로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바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더 볼게요. 조금만 더 보고요. 20대 아니면 글쎄 전저점까지 돌파하고 내려갈 가능성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장 움직임 확인하고 대응해보도록 할게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세 좀 가질게요. 네, 전고점 돌파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는 사실 좀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고 확실한 방향이 분명 항생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오늘 방송 중에 정말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두 번의 대응 자리 하셨는데요. 세 번째 대응 방송 중에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없더라도 저희 무료 방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무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또 계속해서 궁금하신 점 해결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차트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오후장 전략도 좀 슬슬 들어볼까요? 일단 오후장 전략은요. 네. 현재 매도 추세가 항상 강하게 나오고 있죠. 근데 제 예상에는 29,700 라인선 돌파 못하고 양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9,700 라인선에서 만약에 지지받으면서 양봉으로 나온다,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보이면 바로 매수로 대응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지금 전저점이죠. 29,690 라인선, 29,960 라인선까지 돌파를 하면서 하방세가 나오면은 그때는 매도 추세가 유효한데 움직임에 대해서 의심이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좀 짧게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짧게 보면서 움직임을 확인해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항상 5장 29,700 지지 여부 확인 후 대응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차트 다시 한번 보면서요. 세 번째 대응 자리 좀 나왔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이시는지 설명 한번 마지막으로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 저항대 전저점까지 돌파하면서 296, 80까지 내려가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매도세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전에서 확실히 아주 내려가네요. 무섭도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정받는 구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원행이장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일단은 저항대 돌파하고 하방세가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296, 80 라인대 돌파를 하고 지금 하방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무섭도록 떨어졌죠. 네. 무섭도록 매수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매수로 진입 자리를 좀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서 조정받는 구간을 좀 기다릴게요. 좀 매수로 대응할 겁니다. 매수로 대응할 건데, 매도 추세가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신뢰성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물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항생이 이전에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좀 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밑에 저항대가 좀 강한 저항대로 보이거든요. 네. 이전에서 부딪힌 구간에 지금 296, 29,600선 이하로는 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29,600선 위에서 지지받으면서 저항받으면서 떨어진 매도세가 좀 힘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반전하면서 매수 움직임으로 좀 나올 거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매수로 움직임을 여기서 매도로 봤으면 정말 좋은 수익으로 걸릴 수 있었는데 저는 매수로 대응했죠. 그렇죠. 리스크 관리 안 했으면은 굉장히 많은 큰 수익으로 오히려 손실분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 금액에서 리스크 관리 한 걸로 만족을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진입 자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이 빠지고 매도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방향이 전환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또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매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복귀를 통해서 내일 또 어떤 상황이 흘러갔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고지 드리고요. 서울경제TV의 북두칠성 절대항생은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